65세 이상부터입니다. 이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야간에 운전할 수 없고요. 고속도로에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서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에 대한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란트 타이거입니다. 정부에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 능력을 평가한다는 내용인데요. 야간이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아예 금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교통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운전에 대한 면허제 도입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운전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러니까 적성검사를 현실화 시켜야 된다. 여기에다가 대안교통수단도 마련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부 자료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여기에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이것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 올해까지 완료되는데요. 올해 연구 용역이 종료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결과를 가지고 법을 개정하겠다, 도입하겠다 말겠다, 이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이 내용은요, 운전 능력에 따라서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운전 능력에 따라서 야간에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속도로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겠다. 실질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서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34,652건인데요. 2022년 기준입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만큼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많아진 이유는 그만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운전하면서 사고를 많이 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통사고 비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17.6%인데요. 2021년,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노령자 인구가 많이 늘어난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정부에서는 고령자 면허를 관리하겠다,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돈을 주겠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70세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는 65세 이상이면 면허증 반납하게 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사람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 면허 반납하는 사람 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면허증 반납에 대한 나이, 노인에 대한 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받아야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현재 65세에서 75세까지는 5년, 75세가 넘었다, 이때는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적성검사 시력 측정 같은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가 운전할 수 있느냐, 주행 실력, 기능 실력, 이런 검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적성검사가 유명무실하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의 운전 능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운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운전 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속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진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자들에게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도 하고요. 야간에는 노인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노인들은 야간 운전은 금지하고 주간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단거리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들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몇 킬로 이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 이 중에서 65세 이상에게 해당되는 내용 먼저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 내용 안에는 정말 많은 대책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이것을 차량에 장착하는 방안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하는 방안, 버스나 대형차의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 운전 능력 평가한다, 이 내용까지만 확인하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보행자, 화물차, 이륜차 안전을 강화하겠다, 사망자를 줄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199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해졌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2024년에도 마찬가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입니다. 번호판을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 성남 가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 번호판 규격을 훨씬 더 크게 만들겠다, 문자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정확한 규격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이 이미지는 예시 아닙니다.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단 글자를 키우겠다, 확대하겠다, 이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 운행 중에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 꽤 많은가 봅니다.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대열 운행, 그러니까 줄 서서 가는 버스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 3번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감차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부터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여기에 더해서 단속 기준이나 단속 방법,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했을 때만 운전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 했던 사람들 아예 시동 자체를 걸지 못하도록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했을 때 이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대신 불어주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운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요. 어찌되든 운전자가 호흡을 할 때 음주 여부가 감지되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부착하겠다,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